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핫한 드라마죠. 이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현변TV 운영하고 있고요. 덕명법률사무소 대표하고 있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촬영하고 있어요. 2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 변호사 진짜 솔직하다. 쓸데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이 부부의 세계에 나온 사람들이 다 범죄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는데 맞나요? 제가요? 아니 자기가 하자면서 왜 나한테 그래? 아무튼 오늘은 이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현실 세계로 나온다면 과연 어떤 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태호 이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예, 범죄자로 봤을 때 소시오패스의 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네. 오로지 전적으로 자기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죠. 네. 내가 두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 그런 말 했죠. 네, 그러면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죠? 뭐 형사처벌 가능한 범위 내에서요?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고려하실 게 간통죄인데, 간통죄는 폐지가 됐지만 간통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간통죄가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 간통이라는 행위가 유책 사유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자료라든지 전체 뭐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는 이 민현서의 남자친구인 박인규 씨와 좀 뭔가 나쁜 짓을 했죠. 그렇죠. 박인규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지선우를 소위 뭐 폭행, 협박 하도록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행위는 명백하게 이런 행위에 교사 범죄로 될 수가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네. 원래 이태호가 시켰던 범행을 넘어서 목을 조른다든가 창문을 그렇죠. 깨고 들어 침입한다든가 이런 행위까지 하거든요. 손을 대지 말라 그랬는데 좀 넘어서 행동을 했죠.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약간 착오, 교사의 착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네. 법적인 용어라서 네. 여러분께서 좀 혼동될 수는 있지만 그냥 어려워지니까 그만하죠. 아, 이거 조회수 잘 나와야 되는데 영상 망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이태호는 지선우의 재산을 빼돌렸죠.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 법정에 가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질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형사법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부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친족 상도례라는 게 적용이 되어서 형사법적으로 좀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이혼 법정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재판장님께서 봤을 때 아,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내 아내의 돈을 횡령도 하고 뭐 절도도 하고 이런 네. 나쁜 놈이었구나 네. 라고 봐서 좀 위자료라든가 재산분할액을 산정하는데 약간 고려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태호는 일단 심정적으로는 뭐 무기징역이죠. 이태호의 결론은 뭐 무기징역이다. 이태호 그 괴. 네, 그다음은 여다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다경은 과연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일단은 불륜을 저질렀죠. 네. 불륜인데 사실 이렇게 불륜이라는 죄는 없어요.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제 마음에 불을 지른 죄. 잘못 서브했나? 그러면은 이 여다경 씨는 이 불륜 이 과정에서는 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한 가지 잘못을 명확히 한 게 있죠. 빡 쳐버린 거. 시원하게 이렇게. 이 경우는 뭐 명백하게 뭐 폭행이죠. 뭐. 아까 뭐 폭행이죠. 자, 그러면 이 여다경 씨는 뭐 한번 뭐 형량 어떻게 나올까요? 뭐 다 종합하면? 일단 불륜하고 네. 폭행죄 포함해서 네. 무기징역. 제 마음속에 무기징역.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민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현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일종의 뭐 탐정, 뭐 흥신소 이런 개인 흥신, 네, 개인 흥신 탐정. 업무를 좀 네. 했죠. 네. 우리나라 법상 이런 개인 탐정이나 그런 탐정업, 흥신소업은 사실 불법이에요. 그런 업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극 후반, 극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자기를 좀 활용해 달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주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전과 후를 나눴을 때 죄가 되고 안 되고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사 처벌을 실제로 받기는 조금 애매하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네, 있죠. 역시 우리 민현서 네. 화이팅입니다. 앞으로도 큰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뭐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정말 나쁜 놈, 가장 저급한 빌런 박인규. 개쓰레기죠. 쓰레기죠. 쓰레기죠. 이 사람은 뭐 볼 거 있나요? 그냥 바로 형량 때려버릴까요? 사형. 사형. 예, 네, 저 사형으로 합의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 뭐 폭행하고 협박하고 뭐. 뭐 굳이 말해 뭐해? 그 다음은 이 지선우 씨에게 앞으로 좀 큰 도움을 뭔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고예림 씨. 사실 이분이 한 위치 추적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불법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 법에 따라서 형량도 꽤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네. 또 벌금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럼 고예림 씨는 결국에는 위치 추적 뭐 그 문제로 형사처벌이 뭐 가능하죠. 가능할 수는 있다라는 네. 거죠. 하지만 저는 처벌하고 싶지는 않네요. 음. 뭐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네. 네, 그다음에는 이 손재혁 씨, 이태호 씨의 개인 계좌를 털어버렸잖아요. 아, 영장도 그렇죠. 없이 어떻게 털었는지 모르겠지만 극 중에서는 회계사로 나오죠. 네. 그런데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남의 타인의 이런 계좌 정보나 이런 거를 함부로 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털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뭐 이혼 뭐 법정에 재판하게 되면은 네. 금융정보 제출 명령 이런 걸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걸 다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로서는 변호사가 당연히 획득해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획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지선우는 변호사도 잘못 만났고 그리고 그렇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될 범죄를 저지른 게 됐네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해가지고 네. 변호사는 또 그거를 왜? 물론 뭐 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겠지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손재혁 씨는 이 어떤 여성분에게 뭐 가방 주고 또 맞아요. 불륜을 저질렀는데 뭐 이거는 뭐 성매매 특별법상으로 뭐 볼 여지가 있나요? 예전에 그 판례상에서 네.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이 사업가와 그 모종의 만남을 계속 가졌던 경우가 있어요. 네. 이 경우에도 뭐 가방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많이도 그랬었는데 사줬네요. 네. 이 경우에 성매매로 보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던 선물, 증여이고 성관계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정말 가방과 그 성관계가 네. 1대1로 대가 관계였다면은 성매매가 해당할 수가 있지만 네. 그런 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네. 어떤 그 연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그 의사로 보였기 때문에 사실 죄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현재 저희가 8회까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네. 보는 게 맞겠네요. 자, 그다음에는 제가 이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처음 볼 때부터 뭔가 되게 미웠어요. 우리 설명숙 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설명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짚히는 범죄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하긴 뭐 낙태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 뭐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죠. 얘기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는 굉장히 얄밉지만 무죄이다.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기분상 그냥 유죄합시다. 심정적으로 유죄죠. 네. 예, 유죄하시죠. 네. 네. 그 다음으로 여병규 회장은 뭐 죄를 저질렀나요? 돈 많은 죄?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모르겠고 현변TV 구독해주세요. 아니 무슨 자기 채널 홍보를 하고 있어 내 채널에서. 그 다음은 이 여병규 회장의 와이프 엄효정 씨. 네. 엄효정 씨는 명백하게 죄를 저질렀죠. 그 병원 홈페이지에다가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막 썩 올렸는데 네. 뭐 이거는 뭐 설명 한번 해주시죠. 명백하게 명예훼손이거든요. 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병원이라는 것이 이 지선우 씨의 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그러니까 정말 직업적인 활동까지 저해할 수가 있는 좀 저열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지선우 아들 준영이. 준영이는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준영이는 애잖아. 애가 무슨 범죄야. 그 다음은 지선우. 지선우는 건들지 말자니까. 지선우는 건들면 안 돼요. 왜죠? 인기가 많아서. 그래도 지선우도 현실 세계로 보면은 좀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사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저지른 죄는 좀 상당히 좀 다양하게 좀 많죠.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물론 이 사람이 그런 좀 심정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이긴 하지만 이건 엄연히 봤을 때 계획된 범죄거든요. 형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계획된 범죄를 더 죄질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분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장면 있죠. 네. 그 여씨 일가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한 거. 그때 네. 진짜 소름 돋았어요. 남편 때문에요. 바람 폈거든요, 이 사람. 하나도 안 똑같지. 아유,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네요. 아니 똑같긴 무슨 이 사람 왜 이래?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 다경 씨. 와 한 번 띄워주니까 계속 하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예훼손도 문제가 되고 의사로서 자기가 어떤 진료 과정에서 여다경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 준수 의무가 생겨요. 네.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비밀 준수 의무가 좀 강하게 요구되는데 네. 그걸 어기면서 이런 임신 사실을 공개한 게 비록 여다경의 부모에게 알린 거일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으로 지선우는 민현서에게 이 진단서를 주면서 좀 나쁜 짓을 좀 부탁을 했죠. 그렇죠. 네. 사실 자기가 명백하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단 말이죠. 진단서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 진단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네. 자기 남편을 쫓아가 달라, 그렇죠. 흥신소 업무를 해달라 네. 라고 하면서 그 진단서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법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의사로서는 절대 네, 하면 안 되는 그렇죠. 행위죠. 네. 아 그리고 일러 막바지에 제가 그게 네. 당연히 상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몰입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위씬. 네. 가위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 이태우 가슴을 팍팍 찌르잖아요. 네. 아, 심장에다가. 네. 그 쫄깃함이 그게 이게 당연히 상상했지. 네. 이렇게 드라마 끝나는 건가? 그렇죠, 라고 그렇죠. 상상하면서도 그럼 안 되니까. 정말 그 몰입해서 봤는데 네. 만약에 그게 현실이었으면은 살인 또는 살인 미수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위를 들고 약간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가위를 이렇게 숨기고 다가간 행위까지 네.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살인의 예비 음모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입증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는 네. 그 떡 포장지를 콱 찍어서 그렇죠. 손기를 했죠. 손괴, 그 떡 재물 손괴죄는 안 되나요? 떡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산 자기 거기 때문에 네. 그 재물 손괴가 되긴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드라마에서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소름 돋았던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막 긁는 분으로 나오신 네. 그 하동식 지선우에게 좀 굉장히 위협을 가했었죠 그 방에서. 이 지선호 씨가 의료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료인에 대해서 좀 폭행과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의료법에 좀 위반될 소진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많은 의료인들이 이런 위협에 노출돼가지고 굉장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네. 뭐 이런 행위는 절대로 안 돼야겠죠. 강화가 돼야 돼요. 처벌 강화가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완전히 그냥 범죄의 세계네요. 부부의 범죄가 세계가 많네요. 아니라 범죄자들의 네. 세계. 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게 만약에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다들 입건돼 가지고 사실 진행 자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죠. 제가 다 변호해 드릴게요. 네, 하지만 이 드라마적 허용에 의해서 드라마에서는 뭐 그냥 뭐 이런 범죄 저런 범죄 넘어갈 건 넘어가고 막 입건조차 안 되고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실에서는 좀 이루어지기 좀 힘들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이었으면은 이런 일이 모두 발생했으면은 치열한 고소전이 시작됐겠죠. 예. 네. 이혼을 넘어서 굉장히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드라마적 허용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앞으로 계속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을 좀 지켜보는 게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뭐 재밌으셨나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죠? 진짜로. 나는 안 즐거웠는데. 그러면 다음번에도 제가 모시면은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이겠죠. 이화에는 출연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변호사 맞아? 뭐라 그랬냐? 네?